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원래는 3월 학력평가 해설을 찍을 생각이 딱히는 없었어요. 근데 어제 한 학생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선생님, 수업 유튜브에서 들었던 현 고3 학생인데 선생님께 배운 도표 스킬들로 오늘 산모, 사문 문제 다 풀어서 만점 맞았어요. 유튜브로 좋은 강의 무료로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 꽤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어요. 학생들이 이거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이 영상들이 최근의 수업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2년 전에 스카이에듀에서 찍었던 영상들인데 그래도 크게 큰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아이들이 좋을 텐데 라는 몇몇의 파트들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아온 거죠.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월 학력평가 해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3월 학평 찍어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써있는 거 찍다가 파일을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3월 학력평가 이제 시작해볼까요? 3월 학력평가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죠.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개념도, 아직 표분석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수능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친구들과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고 1등급을 맞았고 하는 건 정말 잘한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이 완성이 되지 않고 표분석이 완성이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개념 완성, 표분석 완성해서 문제 풀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어떻게 문제들은 구성되었고 아이들 어떤 문제들 어려워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오늘 기준에 EBS를 확인했어요. 오답률 1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표분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어렵게 느꼈던 거겠죠? 자, 2위는 빈곤인데 빈곤은 요즘에 표분석으로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학력평가에는 이것처럼 빈곤 문제 자체를 좀 빈곤성과 빈곤율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종종 출제되는데 2번이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은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100%입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따로 영상을 찍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위 인구 부양비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인구 부양비 문제였지만 만약에 인구 부양비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고 연습하지 못했다라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4위와 5위는 개념 문제였는데 4위 문화의 유형. 문화의 유형 자체가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문화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건드는, 이 문제를 즉 이렇게 출제하는 방식에서 학력평가가 딱 좋아하는 문제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이 문제를 출제되다 보니까 좀 오답률이 높은 그런 상향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제 5위입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이건 진짜 쉬운 문제인데 아직 이게 개념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겠죠? 자, 이렇게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과 1위부터 요 3위, 4위, 5위의 이 네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15번. 오답률 1위 63.2%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먼저 A, B, C를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A, B, C. 요거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A, C는 구분이 안 되고 이 B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찾아가면 되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B만 다른 대답을 할 거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A와 C,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yes라고 대답할 사회보험 혹은 공공부조가 될 텐데 요 뒤에 거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얘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A는 사회보험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서 표분석, 수치를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조건절부터 봐야 돼요. 가지역과 나지역의 인구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뭐야? 비율, 전체 비율. 이거 바로 가중평균 문제죠. 즉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이 합쳐지면 전체의 비율이 되잖아.
먼저 가지역부터 확인해 볼까요? 남자 80, 그리고 여자는 60입니다. 비율, 전체 비율. 그 전체 비율이 75래. 누구 쪽에 가깝죠? 그렇지. 남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남자의 분모값이 큰 거예요. 남자의 분모값이 몇 배? 여기는 5 차이, 여기는 15 차이니까 1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크로스. 네, 여자가 X라면 남자는 3X가 됩니다. 즉, 여자 X, 그리고 남자는 3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지역도 확인해 봅니다. 나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남자, 여자 그 가운데 딱 70 있어요. 80과 60 사이에. 여기도 10 차이, 여기도 10 차이지.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의 숫자, 즉 분모값이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남자를 Y라고 놓고 보면 여자가 Y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절에 뭐라고 쓰여 있지? 가지역과 나지역의 총 인구가 동일하대. 가지역 요 전체는 4X가 되잖아. 그러면 4X와 요 전체 2Y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4X는 2Y. 이 얘기는 Y는 2X라고 해서 이렇게 X를 통해 전부 다 분모값을 통일시켜 줄 수 있습니다. 즉 3X, X, 4X 그리고 2X, 4X. 그런데 이런 경우 계산을 가장 기준값을 100으로 잡고 남성을 300 그리고 남성 합친 즉 가지역 400 그리고 여기 X를 10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남성 200, 여성 200, 전체 400 이러면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먼저 계산을 전부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산해도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 엄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분자의 비율이 제시된 거야. 근데 분자 비율이란 게 뭘까요? 네, 분모값 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이 바로 분자 비율입니다. 우리의 체중분의 체지방 곱하기 100이 체지방률이잖아.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분자 비율을 주고 분자값을 묻거나 분모값을 묻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 우리는 분자 비율을 통해 이런 식으로 분모값을 찾아가는 거죠. 기준값. 그 다음 거기에 분자 비율을 곱해 분자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분자값을 이렇게 놔둬보자. 그렇다면 분모값 이항시켜 주잖아요.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나 다 100분의 분자 비율, 100분의 분자 비율 이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략하고 분모값 곱하기 분자 비율을 곱해 얘를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뭐 선생님 저는요 이거에 0.8 할래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300에 80%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240이 되거든요. 그 다음 300에 47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300 곱하기 100분의 47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41이 되겠죠. 그 다음 300에 10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30이 될 겁니다. 100에 60, 60이 되고 100에 51%라면 51, 100에 14%, 1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번 체크를 쫙 해볼게요. 나랑 자, 분모값에 대해서 분자 비율 적용하여 분자값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답만 골라주면 됩니다. 답 확인해 볼까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지요. 즉 사회 서비스니까 이렇게 B를 찾아가면 되죠. 사회 서비스. 남성 수혜자 수는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많다. 사회 서비스의 남성 수혜자 수, 가지역은 141, 그리고 나지역은 96입니다. 그러니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적다가 되겠죠?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상호 보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사회보험이 되죠. 사회보험 A입니다. 이 사회보험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적다. 전체를 보면 되죠. 가지역 300, 나지역 280, 오히려 더 많다가 되죠. 그러니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라고 하는데 이 사회보험 수혜자 비율의 대비 앞에가 분모값 그리고 대비 뒤를 분자값으로 넣어주면 그 비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비율로만 이거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가지역부터 보면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보험의 비율 60입니다.
그 다음 여기 공공부조 14가 되죠. 그 다음 나 지역입니다. 사회보험 60입니다. 그 다음 공공부조 8이 되죠. 그러면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번. 강제가입의 원칙에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사회보험이 됩니다. 여성 수혜자 수 대비 얘가 분모값, 그리고 남성 수혜자 수 분자값, 이 부분들 분모 대비 분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스스로 비율 정해줘서 문제에 답 골라주는 부분이죠. 그러니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 확인해보면 사회보험 여성 수혜자 수가 얼마죠? 60입니다. 남성 수혜자 수 얼마지? 240이죠. 가지역 60분의 240입니다. 그에 비해 나지역은 120분의 160이 되죠. 이 경우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그러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을 하면서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한 건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이 공공부조의 수 차이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 공공부조의 수 차이는 요 가 지역에서는 지금 16만큼이 차이 납니다. 그에 비해서 나 지역은 4만큼이 차이 나죠. 그러니 가나 지역이 같다라는 말은 no, 가 지역이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5번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비율을 통해 분모값 찾아가서 분자 비율 적용해 분자값을 비교하는 문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총평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답률 2위 빈곤 문제는 오류 가능성 때문에 선생님이 아예 따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이제 오답률 3위 인구부양비부터 풀어볼게요. 인구부양비,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렵다라면 선생님 이거 인구부양비와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전 영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애기들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인구부양비 바를 통해 설명하죠. 그러니 T년부터 시작해 볼게요. T년 인구부양비 바 어떻게? 지금 위에가 전체 인구 100%다 라고 했었을 때 유소년 인구 비율이 30%, 전체가 100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나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 그러면 부양인구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소년 이것이 50 이렇게 써주면 되죠. 100일 때 50 이렇게. 마찬가지로 T 플러스 30년 그리고 T 플러스 60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유소년 인구 비율이요 20%, 10%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를 통해 부양비 바 100에서 40, 얘는 100에서 25 적을 수 있죠.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인구 부양비 구몬학습을 통해 연습시킵니다. 여기가 1대2의 이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다 60% 써줘도 돼요. 그러면 전체가 100%니까 얘 10%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여기가 2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2배여야 되잖아. 그 얘기는 여기가 50%란 이야기야. 그죠? 여기가 1대2가 여기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합이 100%여야 되니까 얘 30% 됩니다. 자, 얘는 1대4 해도 됩니다. 그죠? 25와 그 다음 100의 관계. 그럼 여기 40%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50% 되죠. 이제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인구수를 적용해야 돼. 각국의 총인구는 T 플러스 30년 T년에 비해서 20%가 증가했대. 그럼 이제 기준값을 잡아볼게요. T년을 100이라고 놓고 오면 T 플러스 30년은 120이 되지요. 그리고 T 플러스 60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20% 감소했대. T년에 비해서 100에서 20% 감소했다면 얘는 80이 되겠죠. 즉 이렇게 세팅하고 이거를 여기다 적용해 줍니다. 100에 30, 그대로 30, 60, 10이라고 비교해줘도 되고요. 120에 20%는 24, 그리고 120에 50%는 60, 그 다음 120에 30%는 36이 되죠. 80에 10%는 8, 80에 40%는 32, 80에 50%는 40. 이건 아까 그 내용.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분자값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이 개념이 그대로 또 적용된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 총 인구가 분모값이니까 총 인구 곱하기 100분의 그 인구 비율을 하면 그 해당 인구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수치 다 찾았습니다. 이제 답 골라주면 되죠. 확인해 봅니다. 부양인구입니다. 부양인구니까 초록색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 부양인구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많다가 아니라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인구, 사람 수를 물어보는 거죠. 노인인구 t 플러스 60년이 t년의 5배이다? 아니지, 4배이지. 왜냐면 인구수이기 때문에 비율은 10%, 50% 5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구수는 10과 40을 비교하여 4배다라고 해야 합니다. 3번 노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밑에 채우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100일 때 얘가 50이면 얘가 유소년 부양비잖아. 이제 이 개념으로 똑같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유소년 부양비 t 플러스 30과 t 플러스 60을 비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를 놓고 보면 여기 2배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2배 해주면 되겠네. 60.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네, 여기는 2.5배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2.5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25겠죠? 혹은 선생님 4대 5요. 그래서 여기 100대 125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몬학습법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면 자유자재로 이 숫자를 채울 수 있어요. 바로 요게 노년부양비. 즉 t 플러스 30은 60, 그리고 t 플러스 60에서는 125가 노년부양비죠. 그러니 노년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작다가 아니라 얘 많다, 크다입니다. 크다. 크다라고 해야죠. 사람 수의 개념은 아니고 수치니까 크다가 됩니다. 자, 이제 3번 답이 될 수 없다. 4번 t 플러스 30년 총 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을 물어봅니다. 애기들, 부양인구의 비율이면 그냥 요것만 보면 되잖아. 60%, 50%, 40%라고 말이죠. 그럼 여기 이 중에서 지금 t 플러스 30년을 물어보니까 여기 50%네요. 50%는 t 플러스 60년 총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니까 또 여기가 노인 인구의 비율이잖아요. 그 중에서 t 플러스 60년 물어보면 여기 50%네요. 즉 50%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둘이 같네요. 답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증가한 노인 인구입니다. 증가한 노인 인구 수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인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 얜 플러스 26만큼이 증가했네요.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60년 얼만큼 감소했나요? 라고 하면 16만큼이 감소했네요. 즉 증가한 건 여기에서 플러스 26, 감소한 건 마이너스 요거 16이죠. 그럼 이 16이 26보다 작습니다. 그러니 감소한 인구보다가 크다가 되겠죠. 26이 16보다 크잖아. 그러니 답은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표분석 문제 다 마무리 지었네요. 이제 개념 문제 2개 남았네요. 오답률 4위, 5위 확인해 봅니다. 오답률 4위는 문화의 유형 문제였습니다. 문화의 유형은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 스펙트럼 책으로 잠깐 개념 훑어봅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실제로 주류문화, 하위문화, 그리고 반문화와 관련해서 이 한 페이지에 이 손글씨를 넘어가지 않아요. 즉 모든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 이제 이 범주겠죠. 그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문화, 주류문화. 한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 하위문화. 그 중에서 주류문화에 정응하는 문화가 반문화입니다. 그러니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반문화는 반문화에도 동그라미 치고 하위문화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헷갈린다면 잠깐 스탑하고 이거 확인하고 오세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세모 문화. 뭔지는 모르겠어. 이 세모 문화가 t 시기 그리고 t 플러스 2 시기에 a부터 c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래요. 즉 A, B, C는 각각 주류 그리고 반문화, 하위문화 중에 하나이고 각각 요 세모, 하나의 문화 요소죠. 이 하나의 문화 요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뭐야? 이 세모가 2개에 해당한다라는 개념은 아까 생각해봐요. 반문화는 모두 다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반문화는 무조건 반문화에도 하위문화에도 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위문화이긴 하지만 반문화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고 그리고 주류문화인 경우가 존재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어떤 문화가
반문화인 경우는 반문화에도 체크, 하위문화에도 체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 개가 체크됐다라면 얘는 무조건 주류문화고, 그죠? 그러면 얘 하나는 하위문화, 뭐 하나는 반문화가 될 거야. 근데 여기 T 시기를 봤더니 동그라미 하나만 가능한 거야. 반문화는 반문화만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문화인 순간 하위문화거든. 그렇다면 A는 당연히 하위문화가 됩니다.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겠죠? 그 다음 B는 반문화가 됩니다. 요 개념에서. 자, 이제 다 찾았어. 그렇다면 이제 답 골라봅니다. 모든 A, 하위문화가 모두가 반문화에 해당한다고? No, 그렇지 않아요. 반문화는 모두 다 하위문화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위문화 모두가 반문화인 건 아니죠. 그러니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C는 A와 B의 총합으로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타쿠 문화. 하위문화에 오타쿠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하위문화 다 합쳤다고 주류문화가 되지 않아요. 주류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하위문화의 총합으로 주류문화가 되는 게 아니다. X입니다. 그리고 3번 T 시기에 이 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C를 향유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T 시기에 이 세모 문화는 반문화였어요. 반문화의 성격을 가졌던 만적 아시죠? 고려의 만적의 난. 이 만적의 난의 만적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신분 해방해야지 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문화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만적도 고려말 썼다고. 조선시기, 이 조선의 후기, 동학도 당연히 반문화의 성격을 띱니다. 즉 신분 해방을 꿈꾸고 평등 사회를 꿈꾸고 하니까. 하지만 이 동학 신도들, 동학도들도 다 조선말 쓰고 김치 먹었을 거라고.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T 플러스 1시기, 원시기죠. 세모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문화, 즉 반문화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에 되는 거죠. 그러니 답 4번 됩니다. 그리고 5번 T 플러스 2시기 세모 문화는 각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 아니죠. 요 세모 문화는 T 플러스 2 시기에는 주류 문화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5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 반문화는 무조건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 요소가 이렇게 두 개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 X에 해당하는 건 주류문화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한 개에만 해당된다라면 이건 반문화에 해당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하위문화만 가능하다. 이 박스를 실제로 학력평가에서 종종 출제해요. 애들이 이거 나오면 틀리는 걸 알거든. 이제 낚이지 않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봅니다. 마지막 문제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진짜 쉬운 개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 5위라는 건 아직 이 파트를 마무리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밑줄친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땡땡 기업은 회사예요. 회사면 형식적이고 비대면적인 관계가 주가 되는 2차 집단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1차 집단이지. 가족은 대면적이고 친밀하잖아. 오히려 바뀌었죠. 자, 이제 2번. 디귿. 회사 내 동문 산악회를 만들어 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 내 동문 산악회는 자발적 결사체 맞습니다. 그런데 리을 환경단체도 자발적 결사체 맞지요? 따라서 얘 달리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둘 다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리을은 디귿과 달리 을의 내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집단은 본인이 소속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소속도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소속감까지 가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 총동문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여기 디귿 오히려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여기에 막 소속감도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잖아. 근데 디귿이 오히려 내 집단입니다. 따라서 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을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쳐봐봐. 이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업에도 소속되어 있고 총동문회장으로서 그 동문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게 나와 있지만 지금 환경단체는 소속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틀린 말이야. 내 집단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확실한 건 디귿은 내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과 달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요거 4번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야 될까? 공식 조직 내에 친목 도모 자발적 결사체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환경단체는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목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공식 조직 내에서 조직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리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답은 5번입니다. 왜냐? 이 5번 기업 그리고 회사 내 동문 산학회 그리고 환경단체 모두 이익사회 즉 의도사회죠. 선생님이 이거 엄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돈, 사리, 사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회학에서 분류되는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서 분류되는 이익사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난 즉 선택적 결합의지를 통해 형성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전부 다 선택적 결합의지야. 즉 기업도 동문산학회도 그 다음에 환경단체도 모두 다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 결합의지에 만난 이익사회죠. 그러니 답은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문 5위까지 주요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